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겁니다. 징크스라고요. 징크스가 뭐죠? 징크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봉착하죠. 징크스에 봉착을 하잖아요. 징크스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징크스를 봤을 때요, 뜻이 뭐냐면요, 재수없는 일,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 아니면 불길한 일, 이렇게 나옵니다. 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악운으로 여겨지는 것, 이게 징크스라고 해요. 징크스, 이게 영어인가요? 영어네요. 요거입니다. 요게 이제 징크스인데요. 징크스라는 건 뭐냐면은 재수없다는 거예요. 재수없다. 재수없는 일 또는 뭐래요? 재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된다? 을에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을에라는 건 뭡니까? 결과가 예상이 되는 거죠. 뭐가? 악운이요. 나쁜 결과가 예상이 되는 거죠. 징크스라는 거는 이런 행동이 발생하면은 을에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믿는 우리의 그런 징조인 거잖아요. 나쁜 일의 징조, 이제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요게 지금 발생해가지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부하시거나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시험이 연기가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자, 시험이 연기가 됐어.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고민에 이제 빠지시는 거잖아요. 자, 시험이 원래는 한 달 뒤에 보기로 되어 있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시험 일이.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되게, 여러분, 장기전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장기전에서는 특히 시험에 임박해서는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생활 패턴을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의 7가지 요소 중에서 4번째 요소로, 5번째 요소로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체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시험에 임박해서 운동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부할 때 연애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이미 연인이 있어, 애인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헤어지지 말라고 그랬죠. 왜? 나의 일상을 급격하게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일상을, 내가 그동안 달려온 일상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어떻게 돼요? 꼴인점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전이 뭐예요? 장기전하고 단기전의 구분이 뭐예요? 그거는, 단기전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오로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잠도 줄여야 돼요. 잠도 줄이고 운동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체력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1주, 2주 이상은 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는 건 다 장기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장기전하고 단기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다릅니까? 장기전은요,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라톤이고,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이 처음에 딱 스타트 했을 때 100m 질주하면 어떻게 돼요? 100m밖에 못 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골인점인데, 이게 출발점이고, 꼬리를 못하고 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이에요, 장기전은.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마라톤을 뛰더라도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단기전이죠. 그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잖아요. 막 뛰어. 주변을 산과 들을 막 뛰잖아요. 뛰다가 좋은 경치들을 뛰고 마지막에는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죠.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서 트랙을 몇 바퀴 돌죠. 그때는 비로소 단기전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체력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는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라톤도 마지막은 100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도 장기전이지만 막판에는요, 단기전처럼 스퍼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쭉 가다가 이때 팍 올리는 거예요. 쭉 가다가 점점점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스퍼트를 올린 사람이 붙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 장기전도요, 뭐예요? 이 단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어디에 있죠? 자, 영상이 보기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 이 책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꼭 사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자, 오늘 주제는 징크스잖아요. 제가 징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징크스가 있었어요. 근데 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징크스를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들이 징크스로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요, 그러니까 이 징크스, 재수없는 일을 당한 게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사법시험에서 2차에서 행정법 대량 꽈락 사태, 사상 초유의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떨어졌냐면요. 참,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때는요, 장난 아니었죠. 그때는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저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여러분, 사법시험은요, 7과목을 보잖아요? 7과목을 보는데, 꽈락이 있죠, 꽈락. 꽈락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래서, 합격점이 있죠. 합격 커트라인 있잖아요. 커트라인이 보통 그때 50점이 안 넘었던 것 같은데, 50점이라고 치는데, 내가 평균은 50점이 넘었다 해도 단 한 과목이라도 꽈락 40점 이하로 나오면은 떨어지는 거죠.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딱 걸린 거죠. 그때가 2002년인가 2001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01년? 자, 2003년도에요. 행정법 대량 꽈락 사태가 발생했는데 제가 이게 걸린 거죠. 제가 50점이 넘었는데 평균 커트라인이 50인데 제가 50이 넘었어요. 근데 행정법이 꽈락이 나왔죠. 몇 점이 나왔냐면 38점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점이 부족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불합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거는 저의 책이랑 제가 그 브로그로 나간 아변 비적에 보면은 제 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때 심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떨어졌으니까 다시 1차 봐야 되잖아요. 다시 1차를 보고 그리고 2차 이때 군법무관 시험이 되고 2차 군법무관 시험 붙어서 된 거죠. 그리고 2005년에 군법무관으로 임관해서 사법연수원을 간 거죠. 2005년에. 자, 이 과정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때 제가 2차 시험에 붙을 때 제가 받았던 징크스가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2차 시험이에요. 저는 그때 어디서 봤냐면 고대에서 봤습니다. 고대에서 봤고요. 하숙집이에요. 하숙집.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 또 지워야 되겠습니다. 자, 군법 2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장소는요, 이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났던 장소는 고대입니다. 신청은 고대로 했죠. 고대에서 고대했고, 자, 저는 어디에 묵었냐면,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러니까 4일 동안 시험을 보니까요, 어느 곳에 묵잖아요. 지방 학생들은 호텔을 잡거나, 그러니까 호텔이 아니 모텔을 잡죠. 모텔이나 그런 걸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고대에서 하숙을 했었으니까 하숙집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방을 하나 잡아요. 하숙집을 빌려요. 4일 동안 빌리죠. 자, 근데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방을 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아줌마니까 아줌마 저 2차 시험 보는데 방 좀 하나 준비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갔어요. 시험 전날 갔죠. 자,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돼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일요일날 저녁이에요. 일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전 신림동에 있었으니까 신림동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셨죠. 부모님이 차로 저를 데리러 모시고 간단한 짐을 챙겨서, 짐이라고 해봤자 책이죠. 책을 챙겨서 이제 신림동으로 갔어요. 짐을 챙겨서 하숙집으로 갔어요. 하숙집으로 갔는데, 자, 그때가 밤 한 8시 됐나? 저녁 한 8시 됐던 것 같아요. 20시? 저녁을 먹고 갔으니까 최대한 늦게 갔어요. 최대한 환경을 바꾸지 않으려고 신림동에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다가 옮겼어요. 전날 옮기고서 하숙집을 딱 갔어요. 근데 웬걸? 첫 번째 쇼크. 방이요. 이 아줌마가 좋은 방을 주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한테 좋은 방을 주지 않은 이유는. 근데 어떤 구조였냐면요. 빌라였어요. 주택이었나? 그런 곳이었고, 딱 들어가면요. 여기 이제 문이에요. 현관문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여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주방이 있어요. 조그맣게 주방이 있고, 여기에 이제 방이 있어요. 큰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여기가, 이쪽이 이제 베란다예요. 베란다고, 뭐, 층수가 높은 집이 아니에요. 1층, 2층, 1층이었던 것 같아요. 1층밖에 안 되는 집이고, 베란다라고 하긴 어렵고, 그냥 마당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담벼락이 이렇게 있었어요. 담이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 문간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문간에 방이 있는데, 아주 작은 방이었어요. 그냥 겨우 한 사람 누울 정도? 한 사람 누울 정도? 이렇게 딱 진짜 누우면 꽉 찼어요. 그리고 여기 책상이 있고, 여기 문이 있었어요. 여기 문이 있고, 책상이 여기 있어. 조그만, 아주 허름한 책상. 막 삐걱삐걱 대고, 의자도 막 안 맞는 거 있잖아요. 의자도 무슨 뭐 듀오백이나 막 그런 좋은 의자가 아니라, 어디서 식탁 의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자가 있었죠. 저는 어차피 방에서 공부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짐을 놓고 학교를 갔어요. 제가 이제 법대니까, 고대니까 저도 학생증이 있잖아요. 학생증으로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중앙도서관. 이게 24시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앙도서관이 3열람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24시간 개방을 하는 곳이라서, 난 여기 가서 공부해야지 하고, 짐을 또, 다음날 월요일날 시험 보는 게 헌법이랑 행정법이니까, 요거 두 개를 들고 갔죠. 빨리 가야 돼요. 마음이 바쁘잖아요. 가방에다 짊어 메고, 이제 갔어요. 쭉 이제 나와가지고 막 갔죠. 중앙도서관에 딱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보고 학생 어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부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3열람실도 24시간을 안 한다는 거예요. 폐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 멘붕이었죠.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이때 학교가 중앙도서관의 3열람실이 24시간 하지 않고요. 이때 고엑스몰이라고 생겼어요. 운동장을 갈아엎어서 만든 고엑스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24시간 공부를 하려면 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열람실로. 근데 제가 여기 가본 적도 없고, 환경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극심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일로 이동을 하느니 그럼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숙집으로. 그래서 다시 하숙집으로 옵니다. 이때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이 거지 같은 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공부하려고 계획했던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집에 올 때는 아주 이런 게 다 뭐다? 징크스라고 느껴지는 거죠. 하나씩.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래, 가서 하면 되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날 비가 내렸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되게 처량했어요. 제 신세가 되게 처량했고, 자, 방에 왔어요. 근데 여기에 사는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얘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물론 얘는 여기 나가서 베란다에서 전화를 했는데,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가 새벽이 자정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니까 소리가 울리면서 이 방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때 또 저는 뭘 느꼈을까요? 나 시험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저희 엄마가 짐을 옮겨주시고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셨는데 제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비도 추적추적 내리지, 딸은 이제 얼마나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안쓰러워 보였겠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공부하는 거를 보셨어요. 뒤에서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그러니까 하루를 같이 잔 거예요. 이 방에서. 이 코딱지만한 방에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저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엄마는 여기 뒤에서 이 작은 방에서 거의 뭐 30cm나 떨어져 있나? 여기서 이제 앉아있다가 누워서 잠이 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저는 공부를 하고 다음날 가서 시험을 본 거예요. 다음날 가시라고 하셨어요. 가시라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시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있었는데, 첫날 있잖아요. 제가 느낀 것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시험을 보는데, 자, 나는 매일 밤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왔더니 방이 거지 같아요. 첫 번째, 하숙집 방이 거지 같다. 공부할 환경이 안 돼. 그리고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장소는 없어졌어. 그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상황. 그리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옆집에 어떤 남자애가 전화하는 소리가 다 들려.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난 더 이상 여유가 없고,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했던 거, 내가 쏟아 부었던 거를 내일 시험장에서 그거를 구현해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내가 그 100m 달리기에서 마지막 단기전 그 스퍼트를 올려야 될 때가 왔는데 옆에서 누가 막 깐죽거리는 거죠.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요소들이, 저는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징크스구나. 재수없다. 재수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을에 나는 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게요 막 어떡하지, 나 쟤 좀 어떻게 전화하는데 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화가 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모든 상황이 그냥 이거 징크스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서 평온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분노 같은 게 없었고 안절부절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되게 이상하죠. 그러면서 마치 제3자처럼, 마치 이게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나 이러다 떨어지겠는데? 이게 다 떨어지는 징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것마저도 되게 평온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결국 막판에 단거나 있잖아요. 제가 하려고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 4시간 동안 책 한 권을 다 읽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달려왔잖아요. 2차 시험에 한번 떨어졌으니까 3년을 달려온 거죠. 그게 됐습니다. 그걸 했어요. 제가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책을 덮은 게 아니라, 물론 신경이 쓰이죠. 근데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4시간 동안 한 과목을 다 봤어요. 그리고 저는 시험에 결국 붙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징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저는 2차 시험에 떨어져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요, 그럴 때, 그리고 제가 징크스라고 느낄 때, 확연히 내 자신이 느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기간이 연기됐어. 그랬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한 가지 있죠. 한 가지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런 재수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난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입니다. 요거밖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하세요. 그게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요, 일과표가 분명히 있죠. 이미 작성이 된 일과표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그 일과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차 시험 보기 전에 느꼈던 징크스들은요, 저만 느꼈던 거죠. 다른 수험생들은 느끼지 않는 거잖아요.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시험이 연기됐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되게 쉬운 일이죠. 왜? 누구나 다 동일하잖아요. 나만 연기된 거 아니죠? 쟤도 연기됐죠. 그러면은 조건은 동일해요. 이 조건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극복하기 쉽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연기가 됐는지 시험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그때까지 내가 짠 일과표를 그대로 한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게 징크스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대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나 이때 딱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연기가 됐어. 나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유지해 나가지? 그런 생각, 걱정, 그리고 고민들, 그런 걸 하시면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때부터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 100m가 남았는데 이거 스퍼트를 올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올렸어요. 근데 연기됐잖아요, 시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려야지.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도록 해야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불합격이 기다리고 있겠죠. 징크스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의혹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혹. 마음속에 있는 이 의혹, 의심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 말을 믿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일과표대로 하시는 거예요. 의심과 의혹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공부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죠.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여러분, 공부 안 하던 사람이 코로나 때 열심히, 지금 코로나 기간으로
연장된 시간만큼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아류 논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그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떤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일도 없고, 반드시 그러지 말아야 될 일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나쁜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나한테 그런 좋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저도 제가 재수없게 사상 초유의 행정법 가락 사태로 사법시험에 안 될 거라는 걸 몰랐죠. 그냥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나요? 나는 그러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땅한 일을 해라. 마땅한 일을 할 뿐이다. 논어에 나오는데요. 마땅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의롭다는 건데요. 이게 정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땅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를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다 이 책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사서 읽으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